실제 문제 유형 풀지는 않고 구경만 좀 시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술 평균에서요 나오는 실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어머, 양수 조건 최소가 산술 기하 평균이네. 판단 내렸어. 근데 합이 일정할 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줬어요. 곱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다만 문자만 보는 거야. 숫자 사 이런 거 보지 않고 문자끼리 역수예요. 하나는 x고 하나는 x분의야. 맞습니까? 자, 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자. 얘는 양수 조건 아니지? 그치? 3보다 크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x-3 때문에 그래요. 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즉 x-3은 0보다 크다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문자끼리 역수여야 되는데 역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문자끼리 역수로 바꾸기 위해서요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산술 기하 평균을 풀면 이 녀석만 보고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 루트 문자끼리 역수 그리고 꼬투리 플러스 3. 그래서 역수끼리 약분돼. 그래서 갑자기 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 5가 나오는구나. 그러므로 이 녀석 이제 구하게 되면 몇 나오겠습니까? 얘하고 얘 이렇게 지워주면 몇 이상 나오겠다? 5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유형이 나와.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산술 기하평균 문제 핵심이에요. 전부 그래요. 선생님, 이것도 양수 조건 최대값인데 뭔데요? 자, 양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봅니다. 보이시죠?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요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산술 기하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로그 함수의 이 산술 기하 평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10페이지. 공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기하평균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라고 나와 있죠. 이 옆에 땡땡 달아놓고 지수함수는 a의 x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는 항상 무조건 무슨 수? 양수라고 했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양수 조건이에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산술 기하평균 문제는 양수 조건이 뭐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번 꼬아져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었다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배우는 산술 기하평균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양수 조건이 이렇게 쓱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봤더니 얘 뭐야? 양수지. 양수 조건에 뭐가 보이고 있어? 최소값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양수 조건에 최소값 보이고 있네. 무슨 개념이다? 산술 기하 평균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기하 평균이니까 3의 x제곱 플러스 얘도 봐.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보이지? 이거 뭔데? 문자끼리 역수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3의 x제곱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쓰면 참 좋겠다? 8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선생님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3의 4제곱이라 써도 괜찮겠다. 좀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자, 얘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면 이 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8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역수끼리는 곱하면 항상 몇이 나와? 1.
그래서 결국 얘는 몇이 됩니까? 계산하면 몇? 18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값 b는 몇이 됩니까? 최소값 b는 몇이 된다? 18이 된다예요. 자, 그리고 요때에 x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등식이 성립할 때 최소가 나오는데 이 등식은 어떤 경우에 성립한다? 얘랑 얘랑 같을 때 성립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저 녀석 풀겠습니다. 그래,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랑 같을 때 성립해. 자, 미수가 통일돼 있으니까 구하기 엄청 편하죠? 똑같은 미수 지워버리고 그냥 얘만 지수만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x의 값은 몇 나온다? 2. 요 값이 a다. 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구하면 몇 나온다? 20.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됐죠? 예. 이게 갑자기 뭐로 보여? 양수 조건 최소값은 산술 기하 평균이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인다? 문짝끼리 역수.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유형 보도록 하자. 요 개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래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아래 문제 딱 보니까 아, 이거 뭘로 풀어야겠다는 느낌이 확 들어. 뭘로 풀어야겠다? 한입평 취환이에요. 취환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그치? 위에 있는 건 요 일부분만 보면 산수 기하 평균이야. 근데 이런 거 두 개가 막 나와 있으면 얘는 치환입니다. 뭐를 치환해야 되겠어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한번 풀어볼래요? 풀어보십시오. 답은 몇 번? 2번요? 예, 정답입니다. 말 크게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느낌이 와서 내가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요, 치환하고 나면 이 치환된 범위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예, 양수 조건이야. 이 녀석은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빠르게 계산하면 얘 더하기 얘는 항상 2 루트 얘 곱하기 얘지.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돼요. t는 항상 몇 이상이 나온다? 보이지 않는 조건 2 이상이 나온다라는 이런 조건이 항상 숨어 있어요. 자,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가 2이기 때문에 항상 t는 2 이상이야 라고 요거는요 좀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암기해 주세요.
필기하시고요. 예. 두 번만 읽으며 암기하자. 시작! 요렇게 할까요? 일반화 시키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시작!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이상. 한 번 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이상. 마지막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이상.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나 얘를 t라고 바꿨으니까 얘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 녀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제곱하다 보면 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건 알겠지? 비교 한번 해보자.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배운 애들한테 얘를 어떤 식으로 기억을 시키냐면요. 앞에 있는 거 제곱 보고 쓰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있는 거 제곱 보고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두 곱해줘. 이래서 얘 세 개를 모두 곱해서 쓰십시오. 암기시키지 않고 보고 쓰는 방식으로 가르쳐요.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4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두 곱해줘. 몇 나옵니까? 2. 되겠죠? 그래서 결국 t의 제곱은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같으므로 나는 4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야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 취한됐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y는 2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t이고 t는 2 이상일 때 최소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이런 문제로 바뀌었어요. 정리했더니 y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네요. 자, 아래로 볼로긴 그래프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여기가 1,f1 이렇게 나오는데 t는 2 이상이므로 1보다 조금 큰 요만큼만 그래프를 써먹을 거예요. 즉 2,f2가 나오는데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뭐다? 최소값이 다요. 자, 그래서 t 자리에 2 대입해 보겠습니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답 몇 나온다? 마이너스 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4.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변형 유형입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변형 유형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기는 이 세 가지 유형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요. 답을 다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답낸 사람, 답은 정답. 그 다음 문제 풀어보셔도 돼요. 문구는 미적분 2 다 배웠었죠.
무슨 교재로 공부했죠? RPM. 네. 그 선생님하고 지금 기백도 배우고 있어요? 아, 안 배워요? 아, 요 미적분 2까지만 배운 거예요, 방학 때? 네. 자, 우리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에 대해서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요거. 자, 얘는요, 채소가 감마를 갖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와, 얘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양수의 합의 채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구나. 양수 조건 채소값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산술 기하 평균이다요. 그런데 다 보니까 왠지 49의 y제곱을 뭐라고 써주고 싶은 욕망이 들어. 7의 2y제곱으로 써주고 싶어 하겠죠. 그래, 7의 x제곱 플러스 7의 2y제곱으로 산술 기하평균을 만들면 이 루트 7의 x제곱 곱하기 7의 2y제곱 밀수가 같으니까 지수법칙 써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원래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채소를 알아야 했거든? 근데 얘는요, 그걸 몰라도 요게 식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2y는 뭐라고 적어놓으면 됩니까? 4라고 바꿔놓으면 되지. 그래서 얘는 몇 나옵니까? 7, 7에 49, 98 나오네요. 그래서 채소값 감마는 98이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 돼요. 자, 얘는 x하고 y가 무슨 값을 가질 때일까? 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이 뭐랬어요? 등식이 성립할 때 최대 최소가 나오며 등식은 언제? 요 두 개의 덩어리가 같은 값을 가질 때 생깁니다. 라고 했어요. 자, 7, 7 같으니까 결국에 x랑 2y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야. 자, 그런데 나 x도 구하고 싶고 y도 구하고 싶은데 미지수 2개, 식 2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 이 식이랑 쓰면 답 낼 수 있겠다. 요 녀석 넘겨서 써주면 x-2y는 0, 두 식을 더하면 2x-4는 0. x 몇 나옵니까? 2. x가 2일 때 y 몇 나옵니까? 1. 아, 네가 알파고 네가 베타겠구나.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답은 몇? 101이 된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응급군? 답은 몇 번? 답은 3번. 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구슈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네, 됐네. 자, x에 대한 방정식 9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이 상태로는 쓸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런 식들이 보이는 건 나 치환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를 치환할 거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러면 t는 항상 범위가 하나 생기지. t는 항상 뭐보다 어떠하다? 0보다 크다. 항상 3의 x제곱은 양수이다 라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바꿨더니 그래, 문제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으로 바뀌는구나. 얘가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방금 누가 무슨 근이라 그랬지? 무슨 근?
아니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양근이에요. 문제가 바뀌어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요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t는 항상 양수입니다 라고 그랬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근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보자.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는 표현이 주어졌어요. 이거 무슨 수학적인 개념일까? 네? 서로 다른 두 양근은요 실근의 부호라는 수학적 개념이에요. 자, 실근의 부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이에요. 나는 실근의 부호가 뭔지 안다? 했지. 근데 야, 기억 안 나요? 진짜 실근의 부호 뭔지? 네. 그래요. 항상 또 친절하게 우리 수학상 해야지. 네. 어지간하면 인강으로도 선생님의 수학상을 한번 좀 들으시면 무지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근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우선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음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 T는 0 이상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요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요 실근의 부호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실근의 부호인데 어떤 학생이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하고 실근의 부호의 차이는 뭡니까? 근의 분리와 실근의 부호의 차이는 뭐냐면요. 만약에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7보다 작다. 한 근은 3보다 크고 한 근은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요. 기준이 0이면 실근의 부호고요. 기준이 0 이외에 다른 숫자가 돼버리면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근의 부호는 D,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푸는 거고요. 근의 분리는 D,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한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얘가 사실은 다 관계가 있는 개념이야. 되겠습니까?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두 양근이야. 기준이 뭐야? 0이야. 그래서 우리는 실근의 부호로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네. 네. 이거 좀 지우면 되겠죠? 네. 됐죠? 그래서 실근의 부호로 푼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예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다르니까.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D 적용을 해봤더니 얘는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4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봤더니 그 자리에 3이 있네요. 절대 부등식이죠? 그러므로 이때 K의 범위 구하면 K의 범위 뭐가 나올까? K는 모든 실수 나오게 됩니다. 자,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던데 알파 베타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K가 보여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줬더니 K는
0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구해놓은 이 세 개를 AND로 만족해야 됩니까? OR로 만족해야 됩니까? AND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 구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더라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조금 아예 문제 유형 자체를 암기해두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이거를 나는 그냥 암기 안 해두고 풀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근이 양근으로 바꾼다라는 걸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뀌는 거를 기억하고 실근의 부호를 써야 된다? 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암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거 암기 안 한 애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해? 취한해놓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T는 0보다 크네? 아,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구나? 답은 1번이야 라고 오답을 체크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유형은 어떻게? 아, 취한하면서 문제가 완전히 바뀐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도 되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던 드라마 대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예, 아마 파리의 연인에서 나왔던 예, 남자가 여자애한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내 안에 너 있다. 막 여자를 다 쓰러졌던 바로 그 말인데 자 이제 여기에 나왔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뭐냐면요. 미수든 진수든 상관없습니다. 바로요. 0과 1 사이에 오는 요 숫자 있지. 0과 1 사이에 오는 요 숫자 안에 음수 있다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로그 A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예, 보도록 하자. 어머, 얘는 양수네. 0보다 크겠다요. 얘는 뭐가 보여? 음수가 하나 보이지? 그러면 얘 뭡니까? 0보다 작다요. 자, 얘는 음수가 몇 개 보여? 2개. 음수 2개면 양수예요. 자, 얘는 뭡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얘는 뭡니까? 0. 얘 뭡니까? 0. 예. 오, 실수하면 안 돼요. 1 안에 0 있어. 진수가 1일 때는 무조건 0입니다. 됐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어요, 벌써. 빠르게. 음수 있다. 0과 1. 요 사이에 오는 숫자가 진수든 미수든 자리에 보이면 걔를 음수로 해석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제 보고 너희들이 제목을 한번 채워봐. A는 1보다 크다. B는 1보다 크다. 자, 어떤 로그값 더하기 로그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조건이 숨어있는 무슨 문제가? 무슨 조건이 숨어있을까? 이 문제는? 내 안에 너 있다. 방금 앞에서 그걸 배운 이유가 있겠지. 내 안에 너 있다. 뭐예요?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대. 그럼 뭔데? 양수야, 양수. 얘 양수, 얘 양수. 전체 양수. 양수. 보이지 않지만 양수 조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수 조건이 숨어 있는 최대 최소 문제. 뭘로 풀어야 돼? 양수 조건이 숨어 있는 최대 최소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된다?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네모 박스 안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박스 안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산술, 기압, 평균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런 식으로 숨겨져서 나오는 거야, 양수 조건이. 자, 그러면 우리 이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로그 값이 있을 때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즉 1보다 작은 양수가 나오면 그 안에 음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A도 1보다 큰데 1보다 큰 수 제곱하면 1보다 커요.
B도 1보다 커요. 얘는 양수네. 맞습니까?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1보다 큰 수, 양수. 양수의 1보다 큰 수의 제곱은 1보다 크니까 양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오면 이게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숨어있는 양수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는 숨어있는 양수 조건이다예요.